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화문 글판에 이 딱 세 줄의 시, 많은 분들이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던 그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초대석에 이 시를 직접 쓰신 시인 나태주 시인을 초대했습니다. 시인으로 등단하신 지 거의 반세기이신데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맞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나태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요즘 제2의 전성기 맞으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조금 아까 낭송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네, 그렇다. 예. 이게 풀꽃이란 시죠. 예. 그래서 나시인님을 풀꽃 시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불러주셔서 황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화문 글판에 요 시가 실렸던 게 몇 년도? 12년 같습니다. 2012년. 예. 벌써 7년 전이군요. 예. 이 선생님의 시를 저희가 광화문 글판에 좀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연락을 받으셨죠? 그렇죠. 네, 그게 미리 자기네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정해서 작가한테 이제 허락 받아서 올라가는데 누구나 한 번쯤 올라가고 싶은 글판이지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운이 좋게 올라갔습니다. 요 시를 쓰신 건 몇 년도에 쓰신? 2002년 정도. 2002년에 쓰셨고, 2012년에 실렸고, 네네. 광화문 글판에 실린 후에 많은 분들이 연락하시지 않던가요? 저는 진짜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광화문 안 가셨군요. 예. 고금방 지나가지 못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버스가 이렇게 휘어져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글판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서 찍었다 하면서 영상을 보내주고 느낌을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이렇게 보고 읽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가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지요. 진짜 쓸 때는 아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어린아이들? 예. 아이들 중에 이제 제가 교장을 할 때 말을 안 듣고 조금 까칠하고 조금 이렇게 거슬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예쁘게 볼까? 어떻게 사랑스럽게 볼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방법이 없다. 선생이나 부모는 애들을 예쁘게 사랑스럽게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세히 오래 보자. 이렇게 제가 해서 쓴 것입니다. 그냥 천방지축 어린아이들도 자세히 오래 보면 진짜 사랑스러우세요? 네. 그러면요. 그죠?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법인데 자세히 오래라도 봐서 우리가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자. 그것이 제 평소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보니까 1, 2, 3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제가 이 풀꽃 그림을 그리다가 느낀 그런 어떤 과정을 쓴 것입니다. 첫 번째 1번이 본다입니다. 보아야. 일단 우리는 보아야 하는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봤으니까 꼭 따진 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안다. 궁금해지죠. 네네, 안다. 이름이 뭔지도 궁금해지고. 예. 그래서 이름, 모양, 색깔 이 단계로 알아진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아주 가장 좋은 관계인 연인이 된다. 연인이 된다. 근데 이거는 아주 단순한 건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쳐간다. 그래서 비밀이다. 제가 이렇게 썼고요. 세 번째는 묻지는 않으셨는데 그거는 이제 산다의 문제입니다. 산다. 예.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참 좋아. 네네. 제가 더 썼어요. 근데 더 이상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웠습니다. 풀꽃 1은 보는 것. 네. 풀꽃 2는 아는 것. 예. 그것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죠? 풀꽃 3은 사는 것. 나 스스로 살아갈 용기를 갖도록 만드는 것. 그런 거군요. 네. 내가 그렇게 갖고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제 피차간에 너가 없는 내가 없으니까 너에 대한 한없는 축복과 응원과 위로와 동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시편을 썼습니다. 네. 그 2002년이 1편이고. 네. 그 뒤에 이제 쓴 그 노트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한참 있다가 쓴 한참. 네. 그런데 계속 그 풀꽃 1편이 머릿속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뭔가 계속 그렇게 다음이 그려지는. 그 사실은 이 풀꽃 일은 예쁜 아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고 쓴 게 아니고요. 안 예쁜 아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천방지축구, 까칠한 아이들.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정을 긍정으로 보는 어떤 그런 접근. 그리고 또 하나는 너를 나로 보는 어떤 대응 방식, 삶의 어떤 양식 그런 너를 것을 나로 본다. 나로 본다. 너도 그렇다. 만약에 그 시를 끝구절을 나만 그렇다 했더라면 그 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 처음 시작하면서 제2의 전성기 말씀을 드린 게 지난해 무슨 그 유명 드라마에 올해 또 드라마에 왜 이렇게 그 나시님의 시들을 좋아합니까? 그러게요. 뭐 옥탑방의 문제인가 뭐 그런 데서도 자주 등장하고 그래서 제 시집이 많이 좀 팔렸습니다. 지 탓이 아니고요. 네 탓입니다. 제가 나만 그렇다 했더라면 시집 안 팔아줄 텐데 너도 그렇다 했더니 그렇게 드라마에서 얘기도 해주고 시집도 팔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연초인가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 양산 그 당신 그 고향집에 가셨던가 봐요. 그 남쪽이니까 벌써 이제 양지 쪽에 풀꽃들이 피어 있던 걸 보고 그걸 사진으로 찍으시고 이걸 보니까 나태주 시인의 짧은 시 한 편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그 제시를 올려가지고 뭐 제가 해주시라고도 안 했는데 해주셔가지고 또 발칵 뒤집혀가지고 저하고 무슨 대통령하고 많이 친한 줄 아는데 시로서 친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으시고? 없지요. 거기서 말하는 풀꽃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뭐 야생화, 뭐 조금 좀 천하게 말하면 잡초, 그 꽃. 그러니까 아주 이름이 딱 있는 무슨 뭐 수선화, 장미, 백합 이런 게 아닌 그냥 들에 피는 그런 꽃.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 풀꽃이라고 하면은 이제 작다, 보잘것없다, 가치 없다, 버려졌다, 흔하다. 그런 걸 이제 함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풀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에 피는 꽃을 다 통칭하는 말인데 마치 그 나무꽃처럼 나무꽃이라고 복숭아꽃이라고 안 하고 나무꽃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건데 이 풀꽃을 참 무시하는 말이 풀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칭해서 그래서 풀에 피는 꽃이 다 풀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얕잡아 보는 말인데 그런 그 하찮은 말하자면 마이너인 존재도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렇죠. 이런 그 존재의 아름다움, 귀함 이거를 좀 다시 좀 깨우치자고 아마 제가 시골에서 늘 선생하고 아이들하고 살아서 그런 걸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은 충청도 서천입니다. 충청도 서천. 그리고 지금도 충청도에 살고 계시죠? 서천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졸업하고 저는 뭐 학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초등학교 선생들하고 공주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학교가 공주사범학교. 거기서 3년 공부하고 19에 초등학교 선생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62세까지 선생을 43년 동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네, 경기도에서도 좀 했고요. 그죠. 충청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했고요. 많이 했습니다. 43년을 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네, 참 운 좋게도 교장을 했습니다. 네.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하고. 네. 뭐 그럼 원래 어려서부터 그런 교직, 교사가 꿈이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화가 되고 싶었어요. 그림? 예.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는 상업학교 나와서 얼른 은행원 돼서 돈 만지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근데요? 저희 가친이 당신이 선생이 안 됐다고 저를 어지로 밀어넣어가지고 선생이 됐는데 뭐요?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선생님을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군요. 못해서 저를 여거지로 밀어든 거예요. 제발 너라도 해라. 그래서 그 저의 인생은 반절은 아버지의 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원대학에서 교장 연수를 마지막 마치고 시험을 보고 나서 저희 가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교장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 가친이 그렇게 칭찬 안 하는 분인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내 대신 교장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풀밭에 누워서 아버지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 네. 불빛도 없는 그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하고 크게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시인님의 아버님 나승복 어르신께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했네요. 우리 아버지 참 그러네요. 제가 조금 송구스러웠어요. 저도 그렇게 장한 예술가는 아닌 것 같고 제 가친도 제가 아니니까 따라서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문화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천에 있는 문화원을 제가 조금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미안해갖고 저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김용택 시인하고 저하고 문화파트에서 이제 그분은 그 어머니가 오셨고 저는 아버지가 이제 되셨는데 좀 명구스럽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상 받을 때. 그 장관도 우시더라고요. 왜요? 아버지 생각난다고. 어머니 생각난다고. 그래서 그 이상한 그 수상식장 했어요. 받는 사람도 울고 또 따라온 가족들도 울고 주는 장관도 울고요. 게다가 정작 그 상을 받으실 분들은 다 작고 하신. 아니요, 생존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용택 시인도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셔서 못 오셨고, 지 가친도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니시니까 못 오시죠. 그래서 제가 대리 수상하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 네. 그 아버지 생각하면 이제 제 생각도 나죠. 그 양반 인생이 제 인생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제 노인이 되신 걸 보면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저쪽 보면 내 생각이 나고 내 쪽 보면 저쪽이 안쓰럽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시인으로 등단하신 게 71년. 네. 박목월 선생님. 예. 저는 그거 참 운명적입니다. 71년 전에 이제 군대를 제가 갔다 왔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제가 갑종 그러니까 이 1급을 못 받고 2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보다 늦게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또 월남을 1년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서 제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26살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 선생님이 이제 옆자리에 앉았던 선생님이 예뻐서 그 여자분한테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거절이 돼서 완전히 이제 팽이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뭐 세상 끝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 저희 가친이 또 등장하십니다. 네. 안 되겠다. 병들고 저 힘들어하는 쟤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 연천이 있었는데 저를 시골로 이제 끌어내렸습니다. 시골에 갔더니 더 시골 고향이 더 낯설어요. 그래서 아주 썰렁했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버린 여자분이지만은
그 여자가 사는 북쪽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쪽을 보면서 제가 시를 쓴 게 있어요. 예.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 자죽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안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연애시입니다. 마지막에 산골에 뭐요? 실비단 안개. 실비단 안개. 예. 연애시입니다. 예. 이런 시 갖고서는 시주문예 당선 못합니다. 네. 시주문예는 좀 주제가 뚜렷하고 크고 우렁차고 내용도 좀 뭔가 깊어야죠.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깊은지는 모르지만 깊은 것 같고 그래야 되는데 예. 이게 말짱 다 보이잖아요. 예. 환하게 보이는 아주 작은 시인데 이걸 제가 투고를 했는데 황보 선생이 딱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당선자에게 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당선을 시켰습니다. 저는 황보 선생한테 3가지 은혜를 입었어요. 안 되는 아주 형편없는 작품을 시인으로 이렇게 당선시키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시집 서문을 써주셨고 예. 또 결혼 주례를 해주셨고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네. 그 연애가 첫사랑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김기림 선생님 시에 보면 첫사랑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주웠다가 어디다 놓은지 모르는 조약돌 같다고 그랬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다가 몰랐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는 조약돌 같은 첫사랑. 이게 이제 첫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나는 첫사랑은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이 되겠다고 공주 사범학교 다닐 때 동급생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마음을 뺏기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연애편지를 한번 썼습니다. 네. 썼는데 그 연애편지를 아버지가 받는 바람에 답장이 아버지한테서 와가지고 그 여자분의 아버지. 예. 제 아버지가 받은 게 아니라 그쪽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예. 제가 놀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편지도 못 쓰고 답답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제가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는데 제 필요에 의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의 제가 읽은 시인들의 시집은 있습니다. 예. 신석정이라든가 청록파 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시집이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16살 때 철없을 때 시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75세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사랑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시작된 게 시로군요. 사랑보다는 욕망, 욕심, 그리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속이 늘 부글부글 끓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 하드웨어는 많이 낡았습니다만은 이 속에는 끓는 게 많습니다. 그 지구에 그 중심부에 용암이 끓듯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중심부에 이 끓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분출되는 게 이제 화산인데 그것처럼 이렇게 분출돼서 나올 때 그게 좋은 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가 그렇게 끓으세요? 아쉽지요. 아쉽다. 예, 보고 싶지요. 보고 싶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쉽고 보고 싶고 그러나 이제 늙어가지고 많이 이제 조절이 잘 됩니다. 그쯤에서 이제 멈추는 것. 그래서 지금은 그런 대로 편안해졌습니다. 그 아쉽고 보고 싶고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연, 사물? 주로 모든 것? 사람인데. 주로 사람. 주로 사람인데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풍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점, 고향이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시인들은 되게 보면은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파민? 예. 이 몸속에서 호르몬 중에 그 뭔가를 좋아하고 친밀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그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 그 도파민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도파민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올 때도 제가 핸드폰에다가 시를 3편이나 썼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써서 누군가에게 제가 보내요. 이메일로 보내듯이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전에 가서 거두어가지고 시집으로 만들지요. 특히 또 우리 따시님의 시는 아주 짧고 간결한 게 또 특징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요. 긴 것도 썼는데 간결한 것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간결하다. 저는 시의 특징으로서 짧다. 그다음에 단순하다. 그리고 이해가 쉽다. 그리고 임팩트가 있다.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제가 권하고 들고 싶은데요. 예. 짧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읽어서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꾸 그 중간에 뭔가 함정 같은 것이 좀 없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뭔가 이제 울림이 있어야 되는 임팩트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짧기로 치면 그 묘비명이라는 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옥탑방의 아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네. 이걸로 끝이에요. 예. 그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너도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저희 자식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근데 묘비명이라고 이 제목을 안 달고 보면 매우 맞으면 헛바람 빠지는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묘비명이라고 달아놓으니까 이 밑에 것이 긴장이, 예. 텐션이 있는 거죠. 활용점정이 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빳빳하게 서는 거죠.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라고는 게 제목과 그 내용이 그렇게 좋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 가을에 아직까지도 너를 사랑해서 슬프다. 그냥 아직까지도 너를 사랑해서 슬프다면 그저 그런데 이 가을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밑에 것이 이렇게 아주 빳빳하게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애들도 이걸 이해를 해요. 걔네들이 이제 연애 감정이 싹 들 테니까 그렇죠. 이걸 이해하고 저한테 뭐 안다고 이렇게 해줍니다. 좀 아까 그 묘비명이라는 제목에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이거는 실제 나시인님의 묘비명으로 쓰실 건가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몫은 제 몫이 아니고 예. 저 다음에 있는 애들 자식들의 몫인데 실제는 그 풀꽃을 제가 좀 쓰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영화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이걸 썼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죽었을 때 수목장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묘비명으로 그걸 갖다 썼습니다. 드라마에서? 예. 그 허락 받고 쓴 겁니까? 예, 제가 줬죠. 줬는데 그 뒤에 그 드라마에서 배우가 죽었을 때 쓴 걸 또 쓰는 게 좀 뭐하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썼습니다. 내 일생에서 무엇이 나한테 제일 큰 문제였던가? 그거 보니까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보고 싶다. 돌아가신 분도 보고 싶고 잊혀진 풍경도 보고 싶고 여행 가서 봤던 그런 것도 보고 싶고 누군가 만났던 옛날의 사람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보고 싶다는 게 제 일생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였습니다. 아까 그 도파민 그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시를 썼어요. 이 보고 싶다는 것 때문에. 네.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여기도 또 나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고 싶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너도 그럴 거다. 그런데 너도 이거 좀만 참아라. 그렇다면 너도 나처럼 죽어서 땅속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열심히 보고 싶어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네 시간을 아껴서 살아라. 뭐 그런 얘기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시는 이렇게 됩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여기도 보면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마음 상태 이것이 행복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행복이 되려면은 이제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떤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질, 돈이든 집이든 머티리얼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이제 컬처 문화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물질,
사람, 문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탑을 제가 생각을 할 때 뭐니 뭐니 해도 저녁 때 힘들 때, 지쳤을 때, 취약할 때, 마이너일 때, 쉬고 싶을 때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힘들 때, 길게 볼 때 하루는 저녁 때지만은 일생을 길게 볼 때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예. 고난이 있을 때 예. 마음속에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럴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외로울 때, 마지막 외로울 때는 네, 마이너지요. 그때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부를 노래. 네, 그것도 이제 혼자서 부를 노래. 그게 바로 문화죠. 문화. 네, 그러면요. 그 문화라는 것은 어울려서 같이 하는 문화도 좋지만 혼자서 하는 문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그때 그림 그리지, 음악 듣지, 옛날 있는 책 꺼내서 읽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행복이라고 달았는데 이걸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가까운 곳에 있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니까. 네.